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전철에 타면 흰 지팡이를 접는다. 자리는 잡기 어렵다. 간혹 조명이 내 눈에 적합한 날이면 자리가 보일 때도 있지만 느리게 가다 보니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자리는 포기하고 다닌다. 그래서 주로 서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일부러 지팡이를 접는다. 사실 그러면 안 된다. 돌발 상황에 흰 지팡이로 시각장애인임을 인지시켜야 하는 내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접는다. 난 다리는 튼튼하니까. 서서 가다 보면 내가 흰 지팡이로 승차한 것을 본 할아버지가 등에 맨 백팩을 당기며 빈자리에 앉으라고 한 적도 있다. 뒷걸음질 치며 괜찮아요 해도 할아버지는 서 있는 게 더 불안해. 앉아서 가! 하면서 기어이 자리에 앉혀주신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가 무척 멋있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며 다닌다. 이런 지가 2년이 넘어가니 이젠 다양한 상황에 당황뿐만 아니라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도 함께 얻었다. 산다는 것,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참으며 화가 나고 씁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만큼 커졌다가 요만큼 작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 같은 열차를 매일 타도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바라는 바는 순간순간 소심해지려는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고 힘차게 출근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인생은 알 수 없고 20살 때 대학교에 다니면서 상상했다. 나도 10년 후에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되어 있겠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의 사무직이 아닌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다. 상상이나 했겠는가. 헬스키퍼로 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다. 이제 회사도 익숙하고 직원들과도 편하다. 사실 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나를 고용한 것이다. 정해진 고용률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나를 고용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금. 애초에 내가 고용된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회사도 알고 나도 잘 아는 부분이다. 그래서일까? 2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이따금 드는 소외감, 분리되고 배제되는 느낌은 같은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말로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 기분.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걸까? 세상에 대한 서운함. 그래, 세상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서운할 때가 있다. 그래도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회사에 대한 서운함은 있고 나름 기분 좋게 다니고 있다. 지나가면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회사 입구나 복도 등의 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가와서 선생님, 거기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라고 말도 해준다. 또 어느 날인가 퇴근 시간에 전철역까지 안내 보행을 해주겠다며 다가오는 직원도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상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모습이지만 소소한 인간미를 느끼며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다. 안마를 받으러 자주 오는 직원 중에는 이제 제법 친해져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드세요? 출퇴근 힘드시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봐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한다.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다 적응하고 살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고 대답하면 직원들은 아, 그래요. 그래도 신기해요. 하고 말한다. 난 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래 만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나를 잘 모른다. 예전 팀장한테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늘 구박을 받아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용한 편이다. 직원 중에는 그런 나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게 말을 붙여오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과는 벽이 금세 허물어지기도 했다. 내가 일하는 총무팀 소속의 헬스키핑 룸은 회사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서도 아니고 업무에 있어 경쟁하는 부서도 아니다. 그저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휴식과 피로회복을 돕는 일이기에 예전 병원 콜센터에서 일하던 것과는 다르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다. 비장애인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로 경쟁하며 일하던 예전에는 업무 관련이든 업무 관련이 아니든 민감한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라는 꼬리표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직접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안마사 1인당 하루 최대 4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온다. 예약하고도 업무가 바빠 못 오는 직원들이 간혹 있다. 그래도 거의 빠지는 시간 없이 직원들이 와서 안마를 받는다. 안마는 30분 동안 이루어진다. 나머지 30분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육체 노동이다 보니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 그리고 반일제 근무라 계획했던 대로 하루의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시간에 중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컴퓨터 공부이다. 네, 신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척 중요한데요. 근영 씨도 서서히 시력을 잃게 만드는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을 받아들이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를 대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흰 지팡이를 두드려가며 혼자 이동하는 보행 훈련도 마쳤고 안마사 자격증도 따서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고 이제는 비장애인이었을 때처럼 컴퓨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음성 프로그램 공부에 들어갔다고 하니 분명 노력의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영 씨의 부단한 노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수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을 긴 밤이라 생각해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컴퓨터 활용에 문제가 생겼다. 현대인에게 PC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눈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근무 시간이 짧은 일을 하는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어느 날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 빛에 눈이 부시기 시작하면서 눈에 부담이 적은 고대비 기능을 활용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용하던 이메일 창이 변했다. 디자인이 바뀌고 메뉴의 위치도 모두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원하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확인이 안 되어 불안하기 시작했다. 찾다 울음을 터뜨렸다. 화면을 고대비로 해도 안 보이고 고대비를 풀면 더욱 안 보이고 이제 눈으로 컴퓨터 활용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몇 주가 지나고 한 복지관에 컴퓨터 수업을 신청했다.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일하러 가면 되겠다 싶었다. 반일제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사실 걱정이 많았다. 몇 번 복지관 컴퓨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조공학기기인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 음성으로 컴퓨터를 활용한다. 그것을 배우는 음성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여자 목소리인데 우리말인데도 외국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못 알아들어 짜증이 나고 다들 진도 나가는데 다시 듣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안 해! 하고 때려치우고 컴퓨터를 할 때는 억지로 눈을 쓰며 버텨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었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배울 방법도 있었지만 독학은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다. 어딘가 가서 수업을 듣고 강사의 진행에 따라 진도에 맞춰 배워야 공부가 되는 타입이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강의실에 들어섰다.
한 여자 선생님이 반겨주었다. 정한인 선생님이었다. 사실 그동안 나와 같은 시각장애인 선생님한테만 수업을 들었기에 새롭게 느껴졌다. 신청한 강의는 인터넷 활용 수업이었다. 수업 시작에 앞서 선생님은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보조 공학기기로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는 방법 및 원리를 설명해 주셨다. 그 개요를 듣고 갑자기 매우 기뻤다. 사실 이전 수업들은 그런 사전 설명이 없었다. 무작정 사이트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단축키만 알려주기 바빴고 왜 그렇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원리를 모르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것이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외웠던 단축키를 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인터넷 활용을 하기 전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공학기기로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음성이 화면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주는지,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주게 하려면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단축키를 알려주기 전에 이용하는 사이트의 전체적 구조를 하나하나 방향키와 탭키로 걸어보면서 알아보게 하고 그 사이트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에 걸어가면서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가는지 단축키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원리를 알려주고 진행되는 수업은 나에게 안성맞춤이었고 완전 흥분 상태였다. 선생님도 수업도 아주 좋았다. 그렇게 1년 넘게 수업을 들었다. 인터넷 활용, 이메일 보내기, 뉴스 보기, 검색하기 등을 배웠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그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작업도 배웠다. 파워포인트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 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시상 작업으로서 필요했다. 음성으로만 만드는 파워포인트는 단조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1년 넘게 익혀나가는 사이 거부감이 심하던 외겨웠던 보조공학기기의 여자 음성 목소리도 차츰 잘 들리기 시작했다. 잘 들리기 시작하니 이제는 컴퓨터 작업이 즐거워졌다. 화면을 눈으로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울던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아직도 서툰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급한 일 없으니 천천히 하나하나 익혀가면 된다. 복지관에서 진로를 고민했을 때 헬스키퍼를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직장도 다니면서 장애에 필요한 훈련들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요즘 정말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큰 기쁨이다.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번 다양한 반응들을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또한 매번 궁금하다. 내가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간혹 스치듯 생각할 일이 있었을 때는 그저 막연하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보니 비장애인일 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대부분 다 그냥 똑같이 해내고 산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일상, 내 변한 일상들. 눈 질환을 앓고 딱 10년이 지난 지금 눈의 상태는 많이 달라졌다.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것인데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뿌옇게 보이고 시력도 꽤 떨어졌다. 시야도 좀 좁아진 것 같은데 워낙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시야인지라 좁아지는 속도만큼 적응 속도도 비슷해서 다른 증상보다는 체감이 덜하다. 눈이 정말 잘 안 보이게 되니 시각장애인이 되었구나 하고 절실히 느낀다.
책 읽기, 컴퓨터 하기, 이동하기 등의 일상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조 공학기기나 점자로 책을 읽고 이동할 때는 흰 지팡이를 꼭 이용하고 있다. 네, 무려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됐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잃은 후의 삶, 아직도 새롭게 적응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중도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양파가 부르는 알고 싶어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정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족한 걸 알아요. 하얘 보는 듯한 그런 눈빛, 그건 너무나 슬픈 걸요. 아직 내가 어리다고